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다는 신비의 별천지 무릉도원. 해발 300m,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그곳이 무릉도원이길 꿈꿨던 한 남자가 살고 있다.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이른 아침. 화정 씨는 또 아이들을 찻상 앞으로 불러 모았다. 자, 1분 물 먹음기 하자. 자, 물 먹음기 1분. 25년을 고수해온 아침 건강법이다. 갑자기 물을 팍 마신다는 말은 홍수가 갑자기 폭우가 팍 이렇게 내리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실 때는 이제 옥토에 단비가 내리다 이렇게 물을 흡수해요. 1분이라지만 물을 삼키지 않고 기다리기엔 참기 힘든 시간. 산골 유학차 들어온 가은이가 사고를 쳤다. 하지만 채은이와 미셜이 두 딸들에겐 익숙한 일상이다. 이거 찻잎이에요. 찻잎 나무 같이 해서 밥이랑 먹어요.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섞어주면 찻잎은 바로 반찬이 된다. 아직 안에 양분도 많이 남아있고 맛도 많이 남아있어서 또 아깝기도 하고 완전히 해차인데 다양하게 요리에 응용을 합니다. 뭐 나물도 무쳐 먹고 전도 부쳐 먹고. 아 맞다, 우리 중간 시간에 풍물아. 자, 일단 3분 먹음기 먼저 하고. 3분 먹음기. 매 끼마다 뜨는 첫 술 역시 그냥 삼킬 수 없다. 밥을 입에 넣고 3분을 기다려야 몸이 깨어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3분을 딱 먹고 있으면 몸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고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가 잘 되게. 그러니까 애들이 좀 늦게 일어나도 급하게 먹는 것보다 3분 먹기를 하면 이제 침도 생기고 침 여유도 생기고. 예. 자, 편하게 이제 밥 먹읍시다. 아빠 이 두릅 끄는 거야. 아이들이 생기고 조금씩 변화를 겪었지만 반드시 지키는 화정 씨의 건강법이다. 그래서일까? 고기가 귀한 밥상인데도 늘 맛있게 식사를 한다. 객식구인 가은이도 제법 익숙해졌다. 오늘도 찻잎은 인기 절정의 반찬. 아빠 실어줄게. 맛있게 밥을 먹고 나니 역시 기분 좋은 아침이다. 야, 미실 들었네. 야, 애롭게 하면서 들었구나. 시동 겁니다. 집이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 학교 초입까진 차로 이동한다. 나 여기 대신 여기에 문장 자, 다녀오겠어. 저 BTS. 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이름으로 파이팅을 외치는 아빠의 배움길. 자, 녹색 터널입니다. 바뀌었어. 좀 더 이제 초록색이 더 많아졌지. 원래 핑크는. 그래, 핑크 했는데. 쌍계 초등학교 쌍계 초등학교 쌍계 초등학교 쌍계 초등학교 쌍계 초등학교 쌍계 초등학교. 지리산 자락을 따라 차로 10분 거리의 학교. 정문으로 가는 오솔길부터는 일부러 걷는다. 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하루 생활의 시작이죠. 이거 해봐.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언제나 즐겁다. 전교생이라 봐야 총 22명. 외동이 많은 요즘 시대에 아이들은 한 집안의 형제 자매처럼 가깝게 지낸다. 화정 씨의 큰딸 채훈이는 이 학교의 제일 큰 언니 6학년.
다도 수업이 한창인 둘째 딸 미셜인 5학년에 재학 중이다. 스물다섯의 화정 씨는 세상과 사귀지 않고 속세와 단절했다. 자연과 더불어 세속의 상식에 구애받지 않는 신선이 되길 꿈꿨다. 꿈은 세상의 위치나 직업이 아니라 가치이므로. 법학을 전공했지만 출세지향적이고 보수에 따라 정해지는 위계를 떠나 살고 싶었다. 제가 여기 산에 와서 저는 이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했죠. 어머니 제 꿈은 이제 신선이라 말하면 안 통하잖아요. 뭐 신선 안 통하니까 이제 어머니 저는 막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 답답해서 저를 못 하겠다고 그냥 이제 큰 스승님 같은 이제 막 선생님이 아니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면 막 큰 스승님이 되는데 어머니 나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아들이 막 큰 스승님이 된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어머니는 화정 씨의 꿈을 그대로 받아주셨다.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36의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고 신선이 되기로 한 그의 꿈에도 시련이 닥쳤다. 두 딸이 생기면서 그는 신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싶었다. 신비주의 이제 그런 허상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사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나는 신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걸 아주 빼주르게 온몸으로 느꼈죠. 예. 살림살이는 주로 차 농사로 유지된다. 무쇠솥에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차를 덕는 재래식 방법이라 양도 늘릴 수 없고 수입도 많지 않다. 목련꽃차인데요. 목련이 옛날부터 감기나 이런 데 좋다고 이미 떨어진 꽃을 이렇게 주워서 차로 끓여 드시고 하길래 이제 꽃잎을 하나하나 뜯어서 말려가지고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다 마른 상태에서 이제 요와 같은 처리를 하는 거죠. 자연에 기대 살자는 부부의 약속은 다행히 그대로다.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졌지만 사는 모습까지 크게 변하진 않았다. 이게 올해 한 해 수확물인 거예요. 올 목련꽃이 네. 차 만드는 게 속곱장난이라 속곱장난. 조금씩 조금씩. 봄에 피는 꽃잎의 양에 따라 자연이 주는 대로 수입도 달라진다. 얘들은 이제 뽕잎순, 감잎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어쨌든 그때그때 야생에서 나는 것들은 다 채취하셔서 차로 만드시나요? 그렇죠. 이제 해마다 채취하는 목록이 조금 달라질 때도 있죠. 올해는 뭐 딸기순을 산딸기순을 좀 많이 했다라면 다음에는 뽕잎순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1년은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순을 좀 더 뜯어야 되는데. 이제 새로 올라오는 순 땄어요. 나무 순이 늦게 올라오니까. 봄에 나는 각종 산야초들이 한데 섞였다. 잎은 너무 작고 꽃은 너무 많다. 아니 이제 올해 차가 내가 볼 때는 올해에 맞게 딱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놓친 시기를 아쉬워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잎을 땄었는데 그 잎이 이미 커버렸다면 이제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딴 만큼의 이렇게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차가 나왔잖아요. 다른 때보다 꽃하고 비율이 높고 향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우리와 인연되는 사람들은 이 꽃향기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딱 맞는 거죠. 예. 해석을 잘해. 네. 그죠? 해석을 잘하는 거죠. 그렇지, 딱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두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채취한 거니까 이게 딱 맞는 거죠.
이제 이거 마셔봐야 되겠다. 이거는 이 색깔이 벌써 바로 마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수건 갖다 드릴까? 수건 하나 갖고. 대여섯 시간 더 꺼야 되니 차를 마실 때가 쉬는 시간. 차 만질 때는 비누칠도 못 하고 화장품도 못 바르고 몸에 뭐 향 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향들이 걔들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비누가 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수로만 그 세수하고 이래도 예쁘죠? 아유 그럼 네. 생수를 마실 수. 자연과 버타는 신선의 유유자적함은 차를 마실 때나 가끔 재현된다. 부부가 차를 즐기는 이유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예쁘긴 예쁘다. 꽃이 피네. 부부의 미소도 고요히 피어난다. 사냐초차는 재밌는 게 봄을 모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면 되게 친숙한 애들이 많아요. 딸기순도 있고 단풍나무순도 있고 얼음순도 있고 다 익히 알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위에 딱 보면은 진달래 꽃도 있고 좋은 향이 나는 생강꽃도 있고.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어떤 향수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계신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한 해는 뉴욕에서 오신 분이 저희가 그때 30개를 만들었는데 30개를 다 가져가셨어요. 예. 바로 완판. 예. 바로 완판. 바로 완판. 저희는 완판을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예, 우리 집 사람 그래서 완판요. 차의 완판용. 자기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꽃과 어우러져 피는 사냐초의 아름다움은 도시보다 산골 생활을 동경했던 부부의 이상과도 닮았다. 자기 색깔 강한 게 없으니까 첫째는 엄청 구수하다. 제가 이 산에 와서 정말 차 좋아하고 차에 마니아들 많이 만났는데 정말 우리 집 사람만큼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아침에 일어나도 차, 자기 전에도 차,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 그냥 제일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니까. 그냥 뭐 친구죠. 이제 그 말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고. 예. 늘 위로를 주니까. 저는 좀 성격이 약간 왈가닥에다가 좀 급한 것도 이랬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저 자신을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차를 마시면 얘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라앉혀주고 달래주고 또 말할 수 없는 것들도 그냥 차를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가 이제 그런 차를 마시는 과정에 다 정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된 것도 차 때문이다. 차를 잘 만들기로 소문난 화정 씨를 먼저 찾아온 사람은 아내 은 씨였다. 그 인연으로 화정 씨는 은 씨가 일하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3년간 지리산의 물을 길어다 줬다. 우리가 이제 가랑비가 내려도 우리 이렇게 옷이 젖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떠다 준 물을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물리법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잘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에 기대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을 때 그냥 그 순간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올 때 조건이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올 때 조건이 그냥 있는 거 다 놓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성용차도 있고 뭐 이제 또 조금씩 틈틈이 모아놨던 돈도 있고 뭐 옷가지들도 직장 생활하는데 뭐 옷도 좋은 것들 좀 많이 사놓고 했었는데 그냥 다 놓고 그냥 쏘고만 들고 세속의 삶이 싫어 신선이 되고팠던 남자. 화정 씨는 은비녀 5개를 주고 청혼했다. 비녀는 그대는 나의 임자라는 뜻이다. 상상 속 무릉도원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맛있다. 저는 이제 그래도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벗으로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돌에다가 이제 경전을 새겼어요. 저는 돌에 경전을 새기고 저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물로 비녀를 5개를 주셨어요. 이렇게 2개 둘이 그게 끝이었죠. 이제 저는 돌멩이에다가 마음을 새겨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애기 아버지는 저한테 비녀를 주고. 하늘과 우주의 비밀이 담긴 천부경을 돌판에 새겨준 여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겠다는 아내로서의 다짐이었다. 어떻게 만났든 동화 속 책장처럼 넘겨지지 않는 게 결혼 생활이다. 오전 내도록 쉴 틈 없었던 은 씨가 오후 출근 준비를 한다. 긴 머리처럼 마음은 그대로지만 봄철 차 농사만 지어선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4, 5년 전 은 씨는 산림청에서 시험을 보고 숲 해설가 자격증을 땄다. 국악하시는 분이냐고 어디 이제 가면은 이제 비녀를 하고 있으면 국악하는데 이제 오면 행사가 끝나서 옷을 그냥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다닌다 생각하시는지 머리카락이 길고 이제 머리카락도 사실은 많이 빠지고 여기가 자꾸 당기니까 이렇게 당겨 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게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제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커트해주면서 좀 머리를 좀 자르려고 하니까 딸들이 극구 반대해요. 절대로 자르면 안 돼요. 엄마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 머리를 자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엄마 딸들한테 졌죠 뭐 이제. 화정 씨는 머위 잎을 다듬고 아내의 점심을 준비하는 중이다. 신선은 못 됐어도 남편 노릇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뜨거운 물을 먼저 다 버리시고 하셔야. 아닙니다. 이 뜨거운 물이 온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식으면 안 되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이게 가장 맛있는 상태. 36.5도 체온의 상태를 유지를 딱 합니다. 이론은 늘 해박하다. 이제 된장 하나만으로도 맛을 내는 실점만 남았다. 밥 싸는 솜씨가 다소 엉성하고 서툴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결과는 따라오는 법. 머위 쌈밥의 모양새가 갖춰지니 수년간 건강법을 연구해온 자신감이 불쑥 올라온다. 이 밥을 딱 먹으면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맛있는 게 있구나. 제일 흔한 음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몸에 좋고 특히 대장의 가스를 흡수하는 데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제 예를 들면 대장을 어떻게 보면 귀하게 대접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을 귀하게 대접하면 몸이 건강한 거죠. 근데 이렇게 흔한 음식은 대장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음식이 생각보다 우리 인체에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큰 걸 좋아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집사람은 이렇게 작고 귀여운 걸 좋아하고. 사실 주방 일은 익숙지 않다. 아내가 출근을 할 때 육아를 전담하긴 했어도 음식까지 척척 만들어주진 못했다. 임자! 밥 먹어야죠. 밥 출근하시기 전에. 많이 만드세요. 우와. 네. 솜씨 살아있어. 편안하게. 잘 알겠습니다. 네. 작은 거를 먹어야 3분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약간 씹어서 3분 동안 먹으면 돼요. 아내의 반응이 궁금한데 또 자화자찬이다. 수업 갈 때 밥 못 먹고 가면 이거 맨날 도시락을 싸주면 좋겠다. 맛있으세요? 네. 심혈을 기울였더니 진짜 잘 데쳐서 먹으래. 줄기는 아삭하면서도 완전히 익었고
잎은 부드럽게 이렇게 푹 살아서 익었고. 잘해서 오늘은 100점 만점에 100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종종 부탁합니다. 네. 머리가 나는 동안에는 계속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설거지도 부탁합니다. 네. 일주일에 총 6번 출장 강사로 일하는 아내 조은 씨. 수업 도구는 주로 밧줄이다. 학생들 반응이 좋아 찾는 곳도 많아졌다. 애들이 밧줄 수업 진짜 좋아하거든요. 밧줄 수업은 한번 하면 계속 밧줄 수업만 하자 그래요. 오늘은 가져가고 들어주시래요. 챙길 것도 많고 준비할 시간도 길어 늘 1~2시간 전에 출발해야 한다. 오동나무는 이게 물도 잘라만 놓으면 저렇게 말라지면 가벼워지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정식 직업은 원래는 차농사 짓는 게 직업으로 치면 농사꾼이었는데 이제 차 농사는 1년에 이제 한 달 정도 지으니까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나면 다른 농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임산물 좀 채취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한 4~5년 전부터 이제 그 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냥 저도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제 숲 교육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학교 수업들이 늘었어요, 좀. 그런데 은 씨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다. 학교를 애워싼 지리산 골짜기가 오늘 아이들이 수업받을 장소. 은 씨가 미리 물색해둔 곳이다. 나무에 몸이 상하지 않게 부직포로 감싸고 밧줄을 묶는다. 숲이 놀이터지만 숲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밧줄을 설치하는 일만 1시간은 좋게 걸린다. 기본적인 밧줄 설치가 끝난 뒤 오늘 이 숲의 주인공들 입장. 걸매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갈라서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걸쳐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긴 줄을 갖다 무슨 줄이라 했다.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고학년생이 매듭법을 익혀 놀이터를 완성하면 저학년생부터 밧줄을 탄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와 협동심이 재미있는 놀이가 됐다. 밧줄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숲과 하늘을 보며 명상하는 시간. 지리산을 품고 사는 아이들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이 펼쳐진다. 지리산 계곡을 따라 끝도 없이 펼쳐지는 야생 녹차밭. 야, 벌써 너 오지 뿌면 어떡하노? 지리산 종주를 할 때 구름 속 산봉우리 아래서 빛나던 차밭에 이끌려 화정신 이곳에 정착했다. 그때만 해도 찻잎은 신선의 고상한 풍미였지 고단한 생계가 될 줄 몰랐다. 신선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좀 뭔가 무릉도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죠. 여기 충분히 무릉도원이다 지금도. 그 꿈을 이뤘네. 인자한 무릉도원이라는 무릉도원. 무릉도원이지. 봄이 되면 복숭아꽃이 떠다니고 물에 계곡이 떠다니고 아이들 행복하게 잘 크고 주는 대로 먹고 자연 주는 대로 먹고. 제가 팔불출이거든요. 그 왜 팔불출이냐 하면 여기 와서 부처님이 7명이 탄생해서 7부처 7불 사이에 7불이 탄생했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오면 내가 8불이 되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냥 각시 자랑하고 딸 자랑하는 8불출 그리 돼버린 거지.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8불출이다.
인자, 알겠어. 내가 팔불 부리고. 뭐 자타공인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나는 팔불이다. 그날 오후 올해 첫 차 우전차를 덮을 시간. 아내에게 남편 화정 씨는 여린 찻잎에 야성을 달래줄 때가 가장 멋져 보인다. 차 잘 듣죠. 차가 맛있는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차 덮기 경력 25년. 일단 소리가 맛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이 색깔이 맛있어 보이죠. 이 색깔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향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맛있게 됩니다. 오, 맛있는 향이 난다. 하면 되겠다. 왜 호강이요 진짜. 우리 호강이 따로 없어요. 이게 호강이지. 보살을 누린다고 해야 되나. 차 만드시는 거 보시면 좀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거나 뭐. 맛있는 차를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죠. 야 오늘 진짜 맛있는 차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미 차를 잘 만드는 거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 자체도 어떤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그 물질의 성정을 잘 이해를 하고 어떤 그 깊이를 보고 이렇게 차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차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차잎을 보고 녹차를 만들었는데 바깥의 날씨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좀 안 맞을 때는 청차를 만들고 그런 변화에 잘 대처하는 능력 그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차를 정말 잘 우려요. 본인이 이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를 어떻게 우렸을 때 제일 맛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정말 기똥차게 잘 우린다고 알 수 있죠. 자, 이제 나갑니다. 찻잎의 뼛속까지 익히는 게 비법이라는데 떡처럼 뭉쳐지면 그때가 봄 향기를 최고조로 머금는데 비비는 과정은 맛을 더 풍부하고 두텁게 만든다. 화정 씨가 차에 심취하게 된 건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차를 즐겼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명약인 줄 알았는데 결혼한 남자에게 차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됐다. 예전에 딱 차 한 솥을 따서 딱 한 솥을 그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그날 이제 6시에 만들면 밤 12시쯤 완성이 되는데 한 솥을 하면 그럼 정말 신령스러워. 정말 제가 느껴도 신령스러워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는 경제가 안 되잖아요. 뭐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그 자동 차량 유지비도 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행위를 계속해서는 이게 생존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만들려고도 해봤는데 더 많이 만들려니까 예전 차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중해서 하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차 맛도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런 걸 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옆으로 눕는 와선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 제가 한 18년 누워 있는 동안에 집사람 혼자서 따서 비비고 덮고 이제 애들 데려다주고 집사람 정말 수고를 많이 했죠. 진퇴양난이었다. 소량으로 차를 덕자니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비로선 무책임하고 욕심을 따라가자니 자연주의자로 살자던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손을 놔버렸다. 배부른 소리로 들리지만 아내만큼은 언제나 화정 씨 편이다. 아빠 왜 출근 안 하냐고. 아빠 왜 애들 집에 있냐고. 체계로 출근을 하고 막 아빠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아빠는 직업이 뭐냐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빠는 뭐 그냥 신선이라고 하죠.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때. 당황스럽지는 않았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애의 마음에서
애가 자기가 머뭇거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잘하는 거 이야기해주죠. 한 번도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강요를 하거나 어떻게 그래주지 않고 아이들은 말들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거는 뭐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하고 있는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직업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건 없지만은 이제 다른 아빠가 못하는 것들이 훌륭하게 아빠가 그런 아빠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그건 다 인정을 해요. 됐다. 사랑의 근원이 이런 건가 싶다. 호동골을 화평이 오가는 푸른 바람, 호서 청풍 같은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포장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는 그 사람이 때로는 원하는 글을 써드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통의 그런 염원 사람에 대한 뭐 그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원을 담죠. 고종으로 부부의 차를 사가는 단골은 대략 10집 정도. 받을 때부터 기분 좋아지는 차. 받는 사람에 대한 부부의 배려가 묵향 가득 전해진다. 골자를 이걸 잘 써서 이 선풍옥고를 해야 되겠다. 풍자도 이걸 더 잘 하긴 해도 요거는 풍이 누 잘 난다. 와선을 하는 풍이고 누운 바람. 그러죠. 우리의 그거는 와선이십니다. 누운 바람. 산비탈을 오가며 차를 따고 대여섯 시간 걸려 차를 덮고 일일이 포장하는 일까지 끝나면 이게 과연 시간 대비 돈 되는 일인가 싶다. 하지만 차로 인해 평안을 얻었다면 때로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인생이다. 다음 날 주말인데도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의 아침은 한가롭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아이들은 시간을 누릴 줄 안다. 여기 다닌다. 나는 저 이거 어디서 안 쓸어나니까. 은 씨는 오늘도 청소기 없이 부산하다. 수수 빗자루의 키가 짧아진 탓에 허리가 90도로 꺾인다. 오래 써서 짧아진 건가요? 짧아진 이유는 또 있긴 있습니다. 한 가지 밝힐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밝히는 좀 그렇고 짧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숱이 자꾸 작아지는 이유가 열심히 썰어서도 있는데 이 숱을 빼먹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버님이요? 어디다 쓰시려고? 밝힐 수가 없어요. 프라이버시여서.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쓰는 신선의 빗자루는 아닐 테고 대체 뭘까? 이거 쌀이 빗자루를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계속 짧아지는 이유가 아버님 때문이라고. 장인어른은 아시면 안 되는데. 어디 쓰시는 거예요? 말할까요? 예. 이게 밥 먹고. 인수시개로 쓰시는 거예요? 네. 이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게 제가 다 뽑아서 쓴 거거든요. 대가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럼 이게 딱 쓰기가 좋다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대가 조놈을 해서 이렇게 딱 이 부위 여기서까지 이 부위는 힘이 없어요. 여기는 힘이 없고 딱 여기 힘이 있고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죠.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이 부위. 청소를 안 할 건데 빗자루를 찾을 때는 이쑤시개를 쓰기도 임자 빗자루 어디 갔나? 방 뜯어주시는 게 아니고 임자 빗자루 어디 갔지? 비밀을 공개했네. 이실직고하고 좀 사실 제 용만 이쑤시개 빗자루를 하나 청소용 말고 제 용만 하나 제
아 이쑤시개 전용으로 그냥. 전용으로 하나만 좀 이번에 가면 부탁. 그거는 벽에 걸어놔야 되겠다. 이 닦는 데 걸어놔야 되겠다 빗자루를. 치간 칫솔 대용을 쓰시게 이 닦는 데 딱 걸어놔야 돼. 칫솔용 이렇게. 수수빗자루를 만든 장인도 뵐 겸 모난차 화정신 처가에 다녀오기로 했다. 어른들께 드릴 선물은 지리산 계곡의 물. 이 바위를 흐르는 물이 좋거든요. 저 산속에서 이 바위를 타고 흘러오는 물이 이제 오면서 미네랄도 풍부해지고 물맛도 좋아지고. 아내와 아이들도 차비를 마쳤다. 산에서 채취한 표고버섯 같은 임산물과 지리산 물이 한 차 가득 실렸다. 산골짜기에 살림을 차린 후 부부는 명절 때도 잘 나가지 않았다. 지리산 울타리를 가끔씩 벗어나게 된 것도 모두 아이들 때문이다. 딸들에게만큼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아, 먼 산지로 그리 많이 빼셨어. 한 달은 묵겠다. 한 달은 묵겠어. 이제 뭐 그래서 신문에 따서 상추. 상추. 저 먹고 똘똘똘 신문에 따서 아까 네. 저 냉장고 열어놓으면 한 달 가나 먹는다. 오. 물에 잊지마고 물잠을 씻어가 먹고. 다시 심으면 안 되지 이 상태로. 아이 심을 거는 바위 갈아놨다고 막. 딸 지시려고 일부러 아니 놓으신 거예요? 아뭐 아니 이거 뭐 갈아놔 우리 오늘 잘 된게 아니라 저는 뭐안 매서 안 돼. 안 매서 안 돼. 맞장만은 못 돼가지고. 와선마 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정부지예요. 부모가 되고 보니 아낌없이 주시는 그 마음을 비로소 헤아리는데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 네. 지리산 물 타서 물 쐈는데 말라고 아이고 그 지리산물 이 몸에 좋았어. 생수 그냥 바로 드시면 되니까. 네, 생수 바로 드셔야 돼서. 가자. 내 삼촌 계시다나. 없이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데 평생 쉼 없이 일하신 부모님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 그래 어땠습니까? 그 한절기에 날씨가 뭐. 내일 비 많이 오는 거야. 예, 내일 비 옵니다. 예. 아버님 저희 빗자루 받으러 왔어요. 빗자루. 아버님 매번 빗자루 만들어 주신다며요. 빗자루 아버지 빗자루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수수 빗자루 자랑을 많이 해갖고 빗자루 사가려고 왔습니다. 빗자루 알아가서 언제서는 서너게 드리라 그러고. 농사뿐 아니라 손재주로도 먹고 살 만큼 든든했던 아버지. 시골 살림이지만 넉넉한 그 사랑 덕에 딸은 가난이 두렵지 않은 용감한 선택을 했는지도 모른다. 빡빡하지. 어디다 쓰려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옛날엔 바가지가 다 쌀도 푸고 물도 떠고 했는데 이거 두껍네요. 바가지 값도 드려야 되겠는데 걸레 빨아갖고. 다 공짜지만 빗자루만큼은 값을 치러야 주시는 부모님. 주고 싶은 대로 그럼 2만 원 드릴게요. 3개 해가지고 2만 원 너무 비싸나? 만원짜리. 아버님 뭐가 딱 안 떨어지는데요? 7,000원이면 21,000원이고. 아 21,000원. 1회 하면 되겠네 21,000원. 만원짜리가 2개밖에 없다. 뭐로 빗자루 값도 제일 많이 내나? 카메라 찍고 있었어. 다른 데 1,000원 주고 하긴 1,000원 주고 사갔는데. 잘 쓰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3,000원 줄게 네가 사. 뭐 또 엄마한테 사? 그런데 빗자루 값을 다시 주겠다는 어머니. KBS